어,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83페이지, 자, 근조 수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 자, 17번 문제 보시면 근조 수축과 관련돼서, 자, 근조 수축이 별도로 문제가 출제된 것은 두 번 기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균열 쪽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14회 때는 근조 수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뭐 종합 문제 지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뭐 균열 형상이 앞으로 시험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근조 수축의 정의 개념을 먼저 기억하시고, 근조 수축이라는 것은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겁니다.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하는 것이 근조 수축 개념이 됩니다. 잉여 수분의 증발. 자, 그러면 콘크리트 비빔 시 물을 첨가를 하면요, 실제 수화작용에 필요한 물보다 많은 양의 물을 넣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수화열에 의해서 열이 생기니까 이때마다 수분이 증발됩니다. 증발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근조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조 수축 개념은 잉여 수분의 증발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하면 근조 수축은 어떻게 증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걸 가르쳐 드렸었죠. 자, 입자 크기가 이 재료의 입자 크기하고 관계 있다 겠죠. 입자 크기가 이 작은 재료에 우리가 사용량을 늘리면 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이겁니다. 물은 어느 때 많이 증가되냐? 시멘트가 증가되면 물도 따라서 증가되기 때문에 보통 입자의 작은 재료의 사용량을 증가하면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했죠? 시공연도가 좋아지면서 뭐도 커진다? 근조 수축도 증가됩니다. 같이 간다 했습니다. 근조 수축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균열도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자가 작은 것의 사용량을 늘리면 근조 수축은 증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물의 사용량, 이 단위 수량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물의 단위 수량. 그래서 단위 수량하고 일반적인 근조 수축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근조 수축은 증가합니다. 물을 적게 쓰면 어떻게 근조 수축은 줄어듭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 시멘트비 또는 물 결합제비 있죠. 뭐 슬럼프 값을 크다 적다 이거 같이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을 늘리게 되면 근조 수축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꼬로 단위 시멘트량도 동일하게 갑니다. 단위 시멘트량.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하고 근조 수축도 비례관계가 됩니다. 비례관계 개념이 됩니다. 비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시멘트량 증가하면 근조 수축도 크게 됩니다. 그럼 줄면 근조 수축 줄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왜 그런가 하면 시멘트를 많이 넣게 되면 우리가 항상 학문이라는 것은 동일 조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일 물 시멘트비, 물 결합제비를 기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물을 많이 넣으면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물도 어떻게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 물 시멘트비를 기준 잡게. 그럼 물 시멘트비 50% 다는 겁니다. 50%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갖다가 220을 쓰게 되면 이거죠. 물을 110을 써야지 50% 될까 합니까? 50% 될 때는 이래 되는데, 동일 물 시멘트비 조건일 때 그러면 이제 시멘트를 320을 썼어요. 그럼 물은 얼마?
160을 써야지 5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멘트 증가하면요, 물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하고 물도 따라서 증가를 합니다. 물의 사용량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되면 건조 수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하고 이 건조 수축의 관계. 보통 온도가 높으면 물의 증발이 빠르다 느리다? 빠르죠. 그래서 이제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온도가 낮으면 건조 수축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습도는 이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습도하고 건조 수축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그러면 습도가 높으면 건조 수축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수분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콘크리트 탓을 하고 뭐 어떤 형태를 한다? 거적을 덮어씌워서 물을 뿌려줘서 수분 양생을 시키는 거야. 그럼 습도가 100%가 되면 건조 수축이 안 일어날 겁니까? 그럼 균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면 치수하고 건조 수축은 이 부재의 단면, 이 부재의 단면 크기하고 단면 크기하고 건조 수축은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건조 수축량은 증가를 합니다. 얘하고 얘는 반비례. 그래서 얘가 작아지면 건조 수축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거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재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죠. 아까 여기에서 다뤘던 것처럼 재료의 크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시멘트 페이스트하고 모르타르 콘크리트가 있으면 이 건조 수축은 어떻게 생긴다? 그래서 누가 커진다? 시멘트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형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큰 자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모래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시멘트 모래 자갈이 있고 시멘트 모래고,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한 것이 무엇이다? 시멘트 페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더 많은 그것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시멘트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은 골재의 함량이 어떻게 준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골재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시멘트가 적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합은 시멘트, 모래, 자갈의 배합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 그 시멘트를 증가하면 모래와 자갈이 줄어야 되겠죠? 골재가. 반대로 골재의 함량이 늘면 시멘트가 준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것을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건조 수축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은 이런 형태라고 보여. 그리고 몇 가지 더 하고, 그러면 보통 시멘트의 분말도하고 건조 수축도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클 때 시멘트 분말도가 커야지 우리가 건조 수축이 증가합니까?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을 때 건조 수축이 증가됩니까? 클 때죠. 시멘트 분말도가 크면, 분말도가 크다는 것이 뭐라 했겠습니까? 입자가 미세해진다 했죠. 맞죠? 시멘트. 그래서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건조 수축은 어떻게? 커져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반대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철선도 우리가 D 수치가 커질수록 가늘어진다 했죠. 시멘트의 분말도하고 철선은 D 번호가 커지면 가늘어집니다. 요거로 대부분 뭐 철근 표현할 때나 뭐 강간 스케줄 번호 표현할 때 이럴 때는 자꾸 뚝 꺼지죠. 일반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 분말도하고 철선은 반대 개념이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의 분말도보다는 시멘트 입자가 뭐다? 미세하다는 거다. 그죠?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는, 가늘어진다.
미세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시멘트를 썼을 때, 그러면 이거는 시멘트는 이제 분말도층인 측면을 다뤘고, 시멘트의 종류 중에는 뭘 썼을 때, 자, 건조수축이 증가한다? 조강이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면 건조수축은 어떻게? 증가한다. 그런데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면 건조수축은 어떻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저걸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보통 건조수축 균열은 자, 이렇게 발생한다 했죠. 이 방향으로. 그래서 장변 방향에 직각으로 이렇게 균열 형상은 이렇게 생깁니다. 균열은 이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블리딩에서 생기는 건조수축 균열하고는 다르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반 콘크리트에서 자, 뭐가 되면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건조수축 균열이고요. 재료 분리가 생기면 건조수축 균열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봐두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블리딩에서 생기는 건조수축 균열은 무슨 모양? 파독판 모양으로 생기고, 얘는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3번 개념이 되죠. 단위 시멘트량이 적을수록 건조수축은 어떻게? 감소합니다. 자, 그래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져야지 건조수축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18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균열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옳지 않은 것. 그럼 먼저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면 이건 균열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조강 시멘트는 건조 수축에 한 균열이 어떻게 증가가 됩니다. 증가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력열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걸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용이 빠르면, 강도가 빠르게 나오면 열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건조수축형 균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 방법을 써주면 되겠고, 고성능 감수제는 물을 줄여주는 거죠. 시공 연도를 좋게 하면서도 물을 감해준다. 물 숫자에 물을 줄여주는 약품을 넣어주는 것이 감수제입니다. 그래서 감수제를 사용하면 균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고강도 콘크리트 이런 거 우리가 할 때 고성능 감수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시멘트 비는 작게 해주시고 슬럼프 값 적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연속 입도 분포로마다 실증률이 큰 골재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자, 다른 개념 아닌 골재가 다양성이 있으면요 밀실해지잖아요. 자, 보통 이거죠. 건조 수축은 밀실하면 덜 생기죠. 밀실하지 않았을 때 당기면서 어떻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보면 종아리에 균열 가는 사람들이, 자, 근육이 없는 사람의 균열이 잘 생깁니까? 근육이 많은 사람의 균열이 잘 생깁니까? 살 터지는 현상. 많은 사람이 뒤에 살이 터집니까? 아니, 종아리 보면 여기 터지는 현상 생긴 사람 있죠? 이 근육 없는 사람이 터지죠. 그냥 살만 찐 사람 있잖아요. 베개살 찐 사람들. 그냥 터지죠. 아, 못 봤습니까? 아, 이 다리를 이래 보면 요새는 제가 잘 안 보는데, 이 학교 과정에서는 제가 자주 비교한다고 균열이 누가 잘 가냐 되면서 살찌는 방이 이렇게 살이 찌니까, 맞아요? 늘어나니까 이 직각방이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럼 보통 보면요, 어릴 때 터지면 살이 한꺼번에 많이 찔 때죠. 그럼 표피가 못 견디니까 째지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래서 보통 남성하고 여성이 반바지 입었을 때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살이 많이 터졌나? 여성이 많이 터집니까? 남성이 많이 터집니까? 여성이죠. 근데 근육량이 누가 많아요?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죠. 그래서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 거의 터집니다. 밀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래서 연속입도 분포가 되면 이런 연속입도 분포로서 실적률이 큰 골재를 쓰게 되면 실적률이 큰 골재를 쓰면요 이것이 자 이겁니다. 보통 균열 저감대 제거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강도도 증가돼 강도 증가를 가져오면서 균열도 줄어들어요. 균열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연속입도 분포로 실적률 큰 골재를 써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균열은 조금 더 나가서 자 올해 이것까지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균열에 대해서 이제 보실 때 우리가 이겁니다. 균열은 내가 왜 바닥판을 그리고 앉았나? 자 보통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균열적인 측면을 자 보면 현재 이겁니다. 균열이 있을 때 자 우리가 단부의 45도 방향으로 생기는 균열을 무슨 균열? 이것을 전단균열이라고 했죠. 이것은 전단균열이다. 전단균열 이것을 사인장균열이라고도 합니다. 사인장균열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무슨 힘에서 생긴다? 전단력이죠. 그 부재 절단 전단력에다가 힘 모멘트입니다. 힘 모멘트. 자,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중앙부의 하부에 이렇게 수직으로 균열 가는데 이것을 무슨 균열? 흰균열이라고 합니다. 흰균열. 자, 흰균열은 바로 뭐에서 힘 모멘트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힘 모멘트, 힘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균열, 이것을 무슨 균열? 부착균열이라고 하죠. 부착력 부족으로 생기는 균열. 그래서 이것이 부착균열이 됩니다. 부착균열. 이거는 부착력 부족으로 생기는 거예요. 부착력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부착균열 개념인데 죽음과 무슨 방향? 같은 방향으로 생겨요. 얘는 뭐다? 흰균열은 자 보의 뭐다? 하단에 중앙부 하단에 수직으로 균열이 생기고 얘는 무슨 방향? 단부의 45도 방향으로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과 같은 방향으로 생기는 것이 무슨 균열? 부착균열. 보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균열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균열이 있죠. 보통 콘크리트 탓을 하고 나서 밀실하게 탓을 못했습니다. 물시멘트비를 너무 많이 넣고 밀실한 콘크리트 못 만들어줬기 때문에 표면에 이렇게 막 생기는 균열은 무엇이다? 그 바닥판 표면 같은데 그 건축물 그 표면에 발생하는 균열이 치마균열이 있어요. 뭐 치마균열은 빠르게 생겨요. 보통 플라스틱 균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가 응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바로 침하되면서 표면에 생기는 균열은 무슨 균열? 치마균열이랄게. 치마균열. 그럼 굉장히 빠르게 발생하고요. 그러면 균열에서 마지막에 생기는 균열이 뭐라 했어요? 중성하에서 생기는 균열이 가장 늦게 생긴다 했죠. 아이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정리를 잘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중성화는 빠르게 발생한다, 늦게 생긴다? 느리게. 외부에서 탄산가스 침투로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 진행돼 가지고 철근이 녹섬으로써 부피 팽창을 하면서 그때 균열이 생기는 게 뭐다? 중성화인 균열이에요. 중성화에서 생기는 균열은 피복 두께에 따라서 몇 년 만에 생길지도 모릅니다. 피복 두께 한 5cm로 설계하면요, 뭐 15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모르고 늦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복 두께가 얇으면 빠르게 좀 생기고 피복 두께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럼 중성화인 균열은 가장 늦게 생긴다. 그러면 보통 치마균열이 제일 빠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조수축균열은 치마균열 다음으로 생기는 게 건조수축균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조수축균열. 그리고 나중에 이런 흰균열이라는 것은 여기죠. 사용 하중이 너무 많이 가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거죠. 맞죠?
보통 부재의 설계 단면보다 하중이 너무 많이 작용돼 힘 모멘트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거야,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이거죠.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이거죠. 이게 여기 다리를 하는데 나무로 다리를 이렇게 내놨는데 몸무게 적은 사람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제 몸무게 너무 무거운 사람이 지나가면 희가 뚝 부러질 수 있잖아요. 쭉 째지잖아요. 그게 힘균열 아닙니까? 그거 같지? 그래서 그건 사용 하중 증가로 생기는 것이 힘균열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19번에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시공에 관한 옳지 않는 것. 자, 그러면 거기에서 먼저 1번에 콘크리트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 시간 한도는 외기온도 25도씨 미만일 때는 몇 분? 120분이고 25도씨 이상일 때 90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하고 절대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하고 혼돈하지 말자 했죠. 그거하고 조금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타설, 콘크리트 계속 타설 중에 이어붙기 시간 간격 한도 있죠? 간격 한도. 이것은 25도씨 자 미만일 때는 얼마로 갔습니까? 이거는 이게 150분이네요. 25도씨 이상일 때 120분이었고 이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사용 가능 시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런데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30분 단축된다 했습니다.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25도씨 미만일 때 얼마로 가고 90분, 25도씨 이상일 때는 얼마로 갔습니까? 60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운반하고 타설 시에는 콘크리트의 가수는 더할 가짜죠. 물을 첨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게 가수에서는 안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서 부배합이라는 것은 시멘트의 양이 많은 것을 무슨 배합? 부배합이라 해요. 시멘트의 양이 줄인 것을 뭐다? 빈배합이라 하고, 그래서 부배합의 모르타를 압송해서 배가 내릴 윤활성을 우리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프고 나면 초반에 끝인 거 먹으면 안 좋으니까 이제 뭐부터 주십니까? 죽부터 제가 윤활유 부위가 좀 먹게 만들어 나가 생기 돌면 이제 나중에 딱 굵은 거 주죠. 초반부터 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윤활성을 부여해줘. 그래서 그 체크 무슨 배합? 부배합의 모르타를 압송합니다. 부배합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번에 보시면 타설 2인분은 콘크리트는 타설 2인분의 콘크리트 살수 등에서 수변을 시켜주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보통 콘크리트, 우리가 기존 콘크리트가 있으면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 콘크리트 수분을 미리 흡수해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수변시켜주라 이겁니다. 저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벽돌의 물축인 개념. 벽돌도 미리 모르타의 수분을 흡수할 걸 대비해서 미리 물축해주죠. 그거하고 동일한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번 보시면 내부 진동기. 진동기는 시험에 딱 한 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언급이 하고는 안 돼서 콘크리트 강도와 관련돼서 한 번 언급이 딱 있었어요. 그러면 진동 다짐을 많이 할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한다. 이런 개념으로 한 번 언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진동 다짐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딱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진동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직 구석이나 철근 구석까지 들어가서 피복을 정확히 해줘야지만 건축물이 내구성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실한 콘크리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진동 다짐을 하는데, 근데 진동 다짐은 원칙은 뭘로 한다? 내부 진동기라고 했죠. 원칙은 내부 진동기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내부 진동기. 내부 진동기를 무슨 진동기라고 한다?
봉형 진동기라고도 합니다. 콘크리트 내부에 꽂아서 진동을 주었다 해서 내부 진동기 이렇게 칭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내부 진동기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입니다. 벽체 두께가 너무 얇아요. 얇기 때문에 봉형 진동기를 못 넣는 게 내부 진동기를. 그럴 때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 거푸집 예외가 거푸집 진동기예요. 거푸집 진동기는 안 쓰는 게 좋고요. 보통 예외가 거푸집 진동기가 예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진동 다지할 때 내부 진동기를 하청 콩을 속에 0.1mm 꽂아 10cm 꽂아 넣어주라 이겁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고 이거죠. 우리가 한꺼번에 다 부어 넣는 게 아니잖아. 부어 놓고 있죠. 또 부어 넣을 때 그때 있죠. 밑에 약간 0.1 정도 10cm 정도 꽂아 넣어주라 이 뜻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내부 진동기는 뭐다? 연직으로 찔러낸다. 수직 사용이다 이거죠. 연직은 지구 중심 방향을 연직이라 하겠죠. 연직 개념이 수직으로 보시면 되네. 수직 사용하라 이겁니다. 수직 사용해 주시고, 이때 간격은 일정 간격으로 해주는, 그래서 보통 간격은 얼마로 한다? 삽입 간격은 0.5m 이하로 해주면 된다. 그러면 삽입 간격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기본 0.5m하고 보통 콘크리트는 0.5m 이하, 바로 500mm 이하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50cm. 근데 이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만, 이때만 0.6m, 600mm입니다. 요 경우만 600으로 가고 나머지 삽입 간격은 얼마? 0.5m, 500mm 이하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이 한 개소당 진동시간 다짐할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한다는 진동시간은. 그래서 진동, 이것이 바로 뭐다? 적정시간이에요. 적정시간 진동 다짐을 해주라 이겁니다. 적정한 진동 다짐을 해주기 썼을 때 보통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콘크리트 강도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시간 진동 다짐을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길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얼마인가 30에서 40초였다가 옛날에는 약품을 안 썼거든. 강자갈에다가 맞아? 이런 것만 썼, 강모래 이런 것만 썼거든. 나쁜 걸 안 썼거든. 순수 좋은 재료만 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있죠. 어느 때부터 부족하게 됐는가 하면 이 강자갈 이런 게 부족하게 된 것이 바로 자, 우리나라 200만 호 건설하면서 이때부터입니다. 건설 경기가 본격화됐잖아요. 우리나라 건설 경기는 노태우 대통령 오면서 막 건설 경기가 본격화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공사했습니까? 와, 온 전국이 있죠. 공사장이었었어요. 전국이 공사장이었었어요. 알바띠로 가도 돈을 많이 주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때 대단했어요. 목수 한 분이 그 20에서 30만 일단 가져갔고요. 전 그보다 적게 들어가요. 인플레이 그렇게 많이 됐는데도 지금 목수 일당 30만 안 줍니다. 80년도 그때는 30만 원 줬는데 지금은 안 줘. 도로 다운되죠? 네, 도로 다운됐습니다. 그런데 밑에 시다 잡부는 올라왔어요. 그때 잡부 시다 초반에는 80년도 초반, 그때 86년도 이럴 때 막이죠. 5년도 이럴 때는요. 시다는 잡부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12,000에서 15,000원 밖에 안 줬거든. 근데 상승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목수는 어떻게? 도로 다운되고. 그래서 이제 그 측면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부 진동은 콘크리트 천체벽에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 내부 진동 콘크리트 행방향으로 이동시키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돼?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뭐다? 수직 타설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콘크리트 타설은 무슨 타설? 수직 타설. 수평으로 이동하면 안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철근도 간격 유지도 되고 있지만, 각종 철물이나 설비나 배선 이런 게 미리 다 설치돼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자, 벽돌벽은 나중에 설치를 합니다. 호물 파악에 나중에 설치를 하지만 보통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모든 배선을 미리 있죠. 전기 배선이든 뭐든 있죠. 파이프랑 모든 미리 다 설치해 놓고 콘크리트 타설해 버립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막 깨가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미리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엇이다? 수평 이동은 원래 금지입니다. 근데 옛날엔 그냥 대충 뼈대만 질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갖다 놓고 막 옆으로 밀고 이랬거든. 옛날에 그래서 한 곳에 막 부어놓고 밀대 같은 거로 막 밀고 이랬거든요. 내가 열심히 봤고요. 나는 콘크리트 타설할 때는 잘 안 갔었거든요. 그거는 전문 그 사람들이 딱 조가 짜있대. 우리는 항상 저런 거 벽돌 지어 올리고 막 이럴 때만 써네요. 뭐 벽돌 지어 올리고 있죠. 막 하여튼 뭐 버릴 거 많고 이동할 거 많고 이럴 때만 알바 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딱딱 저기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이거 운반공 부족할 때 한번 갖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초반에 그거 잡았다가 아이 손수레 있죠. 바퀴 하나 달리죠. 이거 정신 없어요. 그 운전하면 제일 처음에 그거 딱 받아가면요 가다가 팍 쓰러지고 막 이랬습니다. 그 욕도 얻어먹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봐두시고 그래서 수평 이동, 행방향 이동은 어떻게?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방향 이동, 콘크리트는 행방향 이동 금지입니다. 이동하면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 주어서는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응결이 시작된 콘크리트는 진동 주어서는 안 됩니다. 콘크리트는 진동 주지 않아야 됩니다. 진동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재진동은 줄 수는 있습니다. 재진동은 줄 수 있는데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재진동이에요. 재진동은 초결이 응결이 되기 전에 하래. 초결이 되기 전에 하면 돼.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실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 재진동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21번 문제 보시면 자, 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것이 아닌 것에가 나왔습니다. 먼저 1번 단위 면적당 내력이 크므로 단면을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는 보통 얼마라 해서 일반 콘크리트는 몇 메가파스칼 이상? 40메가파스칼 이상이 된다 했죠. 40메가파스칼 이상이 고강도 기준이라 했습니다. 40메가파스칼. 그리고 이번에 강도가 높아지고 연성은 어떻게? 낮아집니다. 그런데 강도와 더불어 연성이 높아진다 해서 OX, X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한 놈이 틀린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테스트 했어요, 교수들이. 제가 농담을 했는데 같은 단어가 나오게 해서 문제 만드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테스트 했습니다. 앞으로 자꾸 할 거예요. 작년에 구조 쪽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면 하나가 틀린 겁니다. 그걸 명심해 두시면 돼요. 단어를 갖다 같은 단어를 두 번 잡아 넣어요. 그럼 하나가 답입니다. 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강도 콘크리트에 비해서 건조 수축량은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밀실해질 수, 자, 이거죠.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 물을 많이 사용합니까? 적게 사용합니까? 적게 사용하죠. 아까 단위 수량이 많아질수록 건조 수축이 증가한다 했죠. 그런데 얘는 물 결합 제비가 얼마입니까? 50% 이하잖아요. 보통은 물 결합 제비가 60% 이하거든. 그 물을 줄였거든요. 물을 줄이니까 당연히 건조 수축은 어떻게? 줄어드는 겁니다. 건조 수축은 줄고요. 그 다음에 치성과학의 특성은, 치성은 이걸 치성이라 했죠. 치성은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무슨? 치성이라 했죠. 치성. 이런 치성 파괴, 딱딱해지면 치성 파괴 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겁니다.
종아리 근육 끊어지는 사람들이 보통 이겁니다.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종아리 근육이 잘 끊어집니까? 운동 적게 한 사람이 많이 끊어집니까? 많이 한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도 단단하니까 종아리가 치성 파괴를 갖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선수나 있죠, 배드민턴 선수들 종아리 근육 엄청 떨어집니다. 하도 뛰어다니가지고 단단해가지고. 저는 계단을 하도 많이 뛰어다니까 다리 근육 떨어졌는데, 제가 대전역에 그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갔었거든요. 그걸 3분 만에 주파했었습니다. 그렇죠? 타는 데까지. 뛰가지고 3분 만에 가기 힘들죠? 대전 지하철역에서 그거 타는 데까지. 그러다가 근육 떨어지고부터 요새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22번 서중 콘크리트 나왔습니다. 서중은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를 무슨 콘크리트? 서중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서중 더울 때 치는 거. 그래서 요거는 1번만 시험에 언급을 했었어요. 15회 때. 자, 하루 평균, 일일 평균 기온이 몇 도시? 25도씨 초과하는데, 이거 20도씨로 해가 장난쳐서 한번 낸 겁니다. 25도씨 초과할 때 쓰는 게 서중 콘크리트 더울 때입니다. 그럼 온도가 높아서 슬럼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량 관리 유의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량은 어떻게? 감소합니다. 자, 보통 공기는 이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A제 공기 연행제를 넣어줘서 기포가 발생하면, 자, 이거면 온도가 높아지면 많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공기量잘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하열의 온도의 촉진이 온도 균열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온도는 몇 도씩 체크하십시오. 35도씨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기준에서는 일평균 기온, 하루 평균 기온 온도가 몇 도씩? 25도씨 초과가 되고, 초과할 때 적용하는 콘크리트고, 타설할 때 온도는 35도씨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 3, 밑에 해설 보십시오. 2번, 3번 서중 콘크리트 보시면 되도록 온도 낮은 거 쓰고요. 단위 수량이나 단위 될 수 있는 어떻게? 적게. 체크하지? 적게. 자,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모든 것을 많이 넣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기준 범위 내에서는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적게 사용하는 걸로 간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은 얼마로 한다? 180mm 이하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23번 문제 보시면, 자,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는 이게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라고 했죠. 자, 이겁니다. 힘을 받는 부재가 있어요. 이렇게 수평 부재예요. 그러면 하중이 장되면 이렇게 인장력을 받겠죠. 힘을 받으면 인장이 처지겠죠. 인장력을 받으니까 미리 여기에다 압축의 프리스테이스 응력을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시킨 콘크리트를 뭐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미리 무슨 응력을 가했다? 압축의 응력을 간 게. 이거는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23번은 미리 압축의 응력을 가한 게. 미리 압축 응력을 가한 거네. 압축 응력을 가해서 힘 강도를 증가시킨 거죠. 힘 강도를 증가시킨 겁니다. 힘 강도를 증가시킨 콘크리트네. 증가시킨 콘크리트가 바로 무슨 콘크리트?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가 됩니다. 근데 이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는 알아두실 것이 보통 이겁니다. 설계 하중 범위에서는 균열 발생이 없습니다. 근데 설계 하중보다 큰 하중이 장되면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을 두잖아. 교량에 갈 때, 맞죠? 몇 톤 이상 금지 이런 거 해놨잖아. 그런데 꼭 가야 왔기는 하고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 맞아요?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촌딸이 이런데 못 지나가는데 지나가 균열 따 만들어 놓게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이 지나갈 때 몇 톤 이상 못 지나가라 했는데 진짜 트레일러가 지나가가지고 교량에 균열 가고 막 이런 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봐두실 거. 그래서 이제 이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보통 철거 RC 보통 콘크리트보다 내화성이 불에 약해요. 내화성이 떨어진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자, 이것은 내화성이 떨어집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이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가 재료가 다 고강도를 써요. 재료가. 그래서 이제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다 고강도 재료를 써야 돼. 고강도 재료를 써야 됩니다. 고강도 재료를 씁니다. 그래서 철근은 뭘 쓴다? 피아노선을 씁니다. PC 강선이라고도 하고 PC 강선을 씁니다. 일반 철근 강도보다 약 5배 정도의 강도가 큽니다. 그 정도의 철근을 씁니다. 그래서 피아노선이 일반 철근보다 한 5배 정도의 강도가 커요. 일반 철근보다 5배 정도 강도가 커요. 5배 정도 강도가 커요. 강도가 큰 철인 피아노선을 쓰게 되면 콘크리트도 고강도 콘크리트를 써줘야 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들이 적은 단면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게 부재 단면이 좀 작다 보니까 진동이 좀 크다는 거. 그래서 얘가 진동이 좀 커요. 진동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면서 요거 같이 공부해 두십시오. 요거는 시방서 기준입니다. 그래서 1번 굵은 골재 최대 지수는 보통 25mm를 표준으로 많이 잡고 있다. 기억하시고, 예외는 거기 20mm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왠가면 거기 보면 부재 치수나 뭐 했죠. 철근 강경이나 펌프 압송 사정에 따라 20mm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보통 이거죠. 큰 기 가면요, 압송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부재가 좀 작아지면 굵은 골재 쓰면 나빠지거든. 맞죠? 피복 두께 얼마 안 되는데 그 사이를 지가 막 다 차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럴 땐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그라우트를 사용 혼화제는 블리딩 발생이 뭐다? 없는 것 사용을 표준입니다. 체크하세요. 블리딩 사용이 뭐다? 없는 것이야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없는 것 써주시고, 그 다음에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그라우트의 물 결합 제비는 이거는 더 줄여야 돼. 보통 50%는 고강도 콘크리트 물 결합 제비 있죠? 물 결합 제비 하면 생각하실 것이, 자, 저거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물 결합 제비 50%는 50% 이하 잡는 것은 이것이 50%입니다. 물 결합 제비 50% 이하 있죠? 50% 이하 개념은 요거는 첫째 이겁니다.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수밀 콘크리트, 그 다음에 기타 콘크리트 종류의 수밀성 기준의 콘크리트는 다 이거야. 뭐 어떤 콘크리트가 나오든 간에 수밀성 기준 콘크리트는 전부 다 이거야. 수밀성 기준은 50%가 됩니다. 얘들은. 그런데 여기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그라우트는 물 시멘트비가 더 적어야 돼요. 5% 더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45%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균열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이건 그래서 물을 최대한 줄여라는 겁니다. 45% 이하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측면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비빔할 때 프리스테이스 콘크리트 그라우트에 포함된 염화 물의 이온의 양은 0.3 이하가 기본 원칙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염화 물량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라 했죠. 염화 물량, 염소 이온량, 염화 물량 나오면 기본은 얼마로 간다? 0.39 입방메다 이하로 가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는 얼마로 한다? 0.2 0.20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일 때는
책임구조기술사의 뭘 받으면? 승인을 받으면 책임구조기술사 승인을 받게 되면 이때는 얼마로 간다? 승인을 받으면 0.605로 갈 수 있다. 입방메다 이하로 갈 수 있다. 염화물량 하면 잘 모르면 이걸로 가주시고요. 책임구조기술사 승인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0.69. 책임지겠다 해야 돼. 우리 책임 아니다. 그러면 승인을 잘 해줄까? 잘 안 해주겠죠? 그러면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먼저 A 콘크리트. A 콘크리트는 뭘 넣어준 거다? A제, 공기연행제를 넣어준 콘크리트가 뭐다? A 콘크리트가 됩니다. A 콘크리트. 자, 그러면 A 콘크리트는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촉구하기 위해서 A제 공기연행제 약품을 넣어주는 게 기포를 발생하는 약품을 넣어준 거. A제, 공기제, 이 약품제자가 들어간다 했죠. 이거는 혼화제 약품이라 했죠. 여기 붙으면 돼. 약품제자가 붙으면 다 요거라 했잖아요. 앞전에 요걸 한번 내야 되거든. 혼화제하고 혼화 이걸 한번 내야 되거든. 왜 냈는가 하면요. 이거 구분 없이 다 책이 막 써져 있었거든. 이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이 막 써져 있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낸 거야. 이건 좀 알고 좀 강의하라. 책을 써야. 이걸 모르고 막 써놓은 거야. 책들을 전부 다. 그래서 한 번은 내야 되겠거든. 이건 재료제자, 이건 약품제자.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한 거야. 누굴 포함하느냐 이거 가지고 문제 냈고 좀 구분해라 이게. 자, 그러면 이 A제 바로 공기연행제라 했죠. 공기 약품이에요. 물은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해서. 그러면 물을 줄여줬으니까 맞죠? 물을 줄였으니까 건조수축은 어떻게? 건조수축의 균형이 줄겠죠? 물을 많이 넣으면 건조수축이 커진다 했잖아요. 물을 줄이면서 시공률을 좋게 해줬잖아요. 맞죠? 그러면 건조수축 줄겠죠? 균열 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물을 적게 쓰니까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도 어떻게? 증가될 거고. 맞죠? 수밀성 좋아질 겁니까? 물을 줄였으니까. 그런 측면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수밀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비, 물 결합제 비는 몇? 아까 했죠? 몇 프로? 수밀 들어가면 50% 이하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그 부집에 미리 채우는 굵은 골재에다가 이 모르타르 특수 모타를 주입해서 만든 콘크리트가 뭐다? 프리팩트 콘크리트. 그래서 3번의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쓴다 해서 프리팩트 콘크리트 기존 보통 콘크리트 타설하기 어려울 때 쓰는 콘크리트가 무슨 콘크리트?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어디에 쓴다? 저기 이런 부분에 사용합니다. 수중이나 수중 콘크리트 타설할 때나 아니면 기존 건축물의 기존 건축이죠. 기존 구조물의 보수 공사이죠. 기존 구조물의 이런 보수 공사나 아니면 파일 같은 데 사용한다. 파일. 그래서 이제 알아두고 그다음에 이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제거했습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하고 부착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 건물의 보수 공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얘는 건조 수축이 적다 했죠. 프리팩트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이 적어요. 균열이 적다는 거예요.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건조 수축은 적습니다. 그리고 중량 콘크리트 비중이 큰 골재를 사용해서 주로 방사선 차폐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량 콘크리트입니다. 그럼 저런 데는 이걸 칩니다. 뭐 대표적으로 병원에 이제 엑스레이 찍는 있죠. 실 있죠. 여기에는 이걸 보통 중량 콘크리트로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거 뭐 나비나 이런 걸 설치해서 보통 방사선을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데 병원 가가지고요
방사선 주의해가 피폭 될 수 있으면 주의 잊지 말라고 써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는 중량 콘크리트나 이런 그걸 처리를 안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앉아 있지 말아요. 엑스레이 찍는 데가 앉아 있어도 되는 데가 있고 앉아 있어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써놨어요. 앉아 있지 말라고. 제가 어떤 병원에 가니까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어느 부위는 가니까 써놨더라고. 그래 아주머니 그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지. 여기 있으면 방사선 피복대가 있고 안 좋으니까 저 다른 데 이동하 저기 가 있어요. 저는 병원에 가면 다 살펴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살펴보죠? 궁금한 게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나는 이렇게 가면 궁금해서 이렇게 다 보고 그랬는데, 물어보기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근데 대답을 안 해줘.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부재의 길이 방향에 스트레스를 미리 가해서 부재의 압축 응력이 발생하지 않게 한 것이다. 그래서 OX, X죠. 이거는 압축 응력을 미리 가해서 인장 강도를 증가시킨 거죠. 힘 강도를 증가시킨 것이 무엇이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콘크리트에 대해서 해놨죠. 87페이지 보면 거기 콘크리트에 대해서 해놨는데 레디 믹스 콘크리트 거기 5번에 나오죠. 작년에 지문 한 번 언급이 됐습니다. 레디 믹스 콘크리트는. 그래서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 완전히 비빈 것을 운반하는 것이 센트럴 믹스. 안 되면 완전히 비벼서 100% 비볐다. 그래서 옛날 외우는 이렇게 샌드백 이래 외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 분이 여성분이 있는데 이거 외우기 이제 시험 지문에 한 번 언급이 된 거야. 너무 열심히 안 외워도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외우셨었네. 근데 그분은 그때 바로 합격은 했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있잖아요. 암기법을 해가 막 외우더라고요. 그래 오래 가거든. 남이 해준, 쌤이 해주는 암기법으로 외우면요. 잘 안 나와. 시험장에 가면 안 나와. 자기 스스로 터득한 암기법은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스링클 믹스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 비빈 거, 절반 정도 비빈 거 들어간 거마다 스링크랄게. 그렇죠. 스링크는 시링크 나오죠. 시링크는 시있다 이래야지. 여러분들 죽 먹다가 남기면 시죠. 맞아요? 그래서 이건 2분의 1 정도 비빈 거 운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시트 믹스 콘크리트 나오죠. 얘는요, 재료만 투입해서 운반 도중에 물을 넣어서 이제 비빔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먼 거리, 장거리나 장시간 갈 때 뭘로 간다? 트랜시트 믹스 콘크리트로 가고, 그러면 가까운 단거리나 단시간일 때마다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입해서 가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25번 문제. 자,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 나오죠. 자, 경량골재는,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은 몇 미리? 180m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180mm 이하가 되겠고, 물 결합 제비도 60%입니다. 자, 이거 물 결합 제비 50%, 이것만 딱 보면 돼. 물 결합 제비 50%는 고강도하고 스밀 콘크리트하고 뭐하고 스밀성 기준인데, 요거 시험에 한 번 언급이 됐어요. 시험에서 여기 언급이 됐었고, 스밀 콘크리트 자체를 방수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다? 스밀 콘크리트입니다. 스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자체를 뭐다? 방수적으로 만드는 게 스밀 콘크리트. 그러니까 물 적게 써야 돼요? 많이 넣어야 돼요? 적게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경량골재 콘크리트 수밀성 기준일 때 몇 프로 간다? 50% 이하로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밀성 기준일 때. 고수. 이렇게 정리하면 돼. 고수. 자, 그리고 2번에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원칙적으로 20mm 해주시면 되고, 자, 골재 저장, 골재를 때때로 물을 뿌려서 표면이 덮어서 가능한 한마다 수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요, 저장 시마다 건조 상태로 저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저장 시 뭐 한다? 수변 상태로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자, 명심하지? 수변 상태로 저장하고. 그리고 사실 이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비빔할 때 넣을 때 골재의 상태는 기본이 이거야. 골재는 표면 건조 무슨 상태? 내부 포수 상태여야 돼요. 콘크리트 비빔하기 전에 넣을 상태 있죠?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에 작년 언급이 있었습니다. 전체 골재 중에서.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시험 치러 갈 때 이거 안에는 꽉 차 있어야 돼. 표면은 공부만 해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칠어져야 되죠. 아이, 때깔은 너무 좋다. 공부 하나도 안 했다 이거죠. 피곤 안 한다는 거죠. 공부하면 사실 피곤해지죠. 아니, 공부 적게 하면 피곤 안 해요. 공부만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드는 경우도 진짜 공부만 해가 몸무게 18kg 줄인 분도 봤어요. 근데 자꾸 찌죠? 찌면 공부 안 했다는 거죠. 뭐를 안 했어요? 뇌를 사용 안 하면요, 포도당을 안 없애잖아요. 아니, 뇌가 뭘 많이 씁니까? 포도당을 많이 쓰잖아. 탄수화물 있죠. 그걸 소화를 누가 많이 한다? 뇌가 많이 하는데, 탄수화물 많이 먹이 여기 살 빠독빠독 찌면요, 뇌를 안 쓴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5번 체크하여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기량은 일반 골재 사용 1% 어떻게? 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공기 연행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경량 콘크리트는 해야죠. 자, 쉽게 이겁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원칙이 공기 연행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강도가 크질락 하면요, 기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경량골재는 거칠다 안 거칠다? 거칠잖아요. 보통 골재보다 거칠어요. 구멍이 뻥뻥뻥 났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 연행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공기 연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뭐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안 해야 돼요. 근데 경량골재는 거칠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건 해야 돼요. 경량골재나 세서 콘크리트 이런 거는 공기 연행을 해야 되겠고, 명심하세요. 그런 것은 공기 연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할 필요가 없다? 고강도 콘크리트 연행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고강도는. 그러면 그런 것은 그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크게 한다는 건 공기 연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프리팩트 콘크리트는 이야기했죠. 미리 그 부집 내부에 굵은 골재를 채워놓고 있죠. 굵은 골재를 채워놓고 특수 모르타를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수중 콘크리트나 저거 했죠. 기존 구조물의 보수 공사나 이런 데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1번에 조기 강도는 적거나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왠가하면 특수 모르타를 사용하다 보니까 조기에는 강도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장기 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 기존 콘크리트나 철근가에 뭐가 됩니까? 부착이 잘 되어서 구조물 수리나 개조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 분리 수축이 보통 커지는 것이 아니고 줄어듭니다. 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재료 분리나 수축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굵은 골재를 안에다 채워 넣어놓고 모르타를 주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예요. 그리고 왜 적어지는가 하면 얘는 골재가 굵은 것만 써야 돼요. 얘는 골재가 자갈이요 15mm 이상을 써야 돼요. 15mm보다 작은 자갈은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이걸 골고루 이게 쓰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골고루 있는 거 쓰면요, 자갈도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 작은 자갈이 큰 자갈 사이에 다 밀려 들어가 버려요. 밀려 들어가면 한쪽에는 시멘트만 있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재가 최소가 15mm 이상 골재를 써야 됩니다. 자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큰 걸 많이 쓰면 균열은 어떻게 준다 했죠? 건조 수축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측면 봐두시고,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골재 그 부집 넣고 그 사이에, 그래서 굵은 골재 체크, 자갈은 몇 미리 이상 돼야 된다? 15mm 이상이 돼야 돼요. 지름은 15mm 이상을 써야 돼. 거기서 굵은 골재가 자갈이죠. 굵은 골재 15mm 이상을 써 그 부집에 넣고 그 사이 특수 모르타를 압력으로 주입해서 만든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밀성은 높고 내구성은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염류에 대한 저항성도 커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교각 이런데 이걸 치고 있는 겁니다. 프리팩트 콘크리트 형태로 갑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89, 페이지 27번 A 콘크리트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